성의 역사 조금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통치성으로 가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무슨 프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그런 건 마지막 5장이 죽음에 대한 권리와 삶에 대한 권리. 요 챕터가 바로 그 아간벤이 얘기하는 호모 사케르의 영향을 준 챕터죠. 인체 해부 정치학. 그러니까 여기 말해서 뭐 149페이지 밑에 보면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준, 수명, 장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체 통치학, 바이오폴리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권력의 한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통치 권력, 바이오부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시와 처벌의 권력은 이미 태어난 인간의 육체에 대한 권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성의 역사에서는 사람의 태어남 자체를 관리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유전적으로 우생학적인 사람들만 태어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인구 조절과 관련되는 거죠. 하층 계급 뭐 피임해라, 아니면 뭐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욕망, 그러니까 그래서 욕망부터 조절하는 거죠. 욕망부터. 그래서 1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19세기의 권력의 거대한 기술 체계를 구성한 구체적인 배열의 형식을 통해 그 권력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구형컨대 성적 욕망의 장치는 그러한 구체적 배열 가운데 하나,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였다. 그러니까 무슨 19세기에 나오는 무슨 경제적인 이론, 무슨 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후코가 얘기하는 복지국가도 사실은 이 책에 보면, 미안합니다. 자꾸 책을 얘기하는데 뭐 후코는 워낙 비블리오그래피가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 책인가에 보면 그 제자가 쓴 글 중에 보험, 리스크 여기 보면 있네요. 챕터 10의 보험과 리스크, 프랑스와 에발드가 유일하게 후코가 키운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복지국가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죽지 않게 하고 무슨 뭐 사람 몸을 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대중의 생명과 보험 테크놀로지, 다니엘 르페브르가 쓴 사람. 그 다음 12번에 범죄학. 그 다음에 14장의 위험에서 리스크로, 요런 챕터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8장, 그 위에 8장에 자크 동줄로가 쓴 이 사회적인 동원, 이런 게 뭐냐면 사회적인 복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막시즘과 자유주의가 이렇게 제가 주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로 그 어떤 제3의 길로 그 복지국가는 3인주의가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 사상사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후코한테는 이게 뭐냐면 그러한 그 어떤 장치들, 보험들,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생명을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하는 그런 이 성적 욕망의 장치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그 생체 통제 권력 혹은 이런 욕망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19세기 말에 중요한 그 권력의 한 형태였고, 그것이 적어도 20세기 초반 한 1960년대 70년까지 계속 지속됐다고 하는 게 그 미셸 후코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가 후코가 1984년에 죽었는데 1979년이나 1980년대에 이제 주로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권력과 관련돼 있고 우리의 관심사인데, 책을 쓰진 않았어요. 책을 쓰진 않았는데 무슨 강연,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후코는 말년에 프랑스에 6개월, 뭐 미국 특히 버클리 대학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강의를 해서 미국에 한 6개월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해서 했던 권력 강의 중에 번역된 책은 요거인데, 여기 보면 이제 통치성이라고 하는 강연이 있고, 여기 뭐 주체와 권력 뭐 이런 후코가 했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정치 권력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 감시와 처벌에서 나오는 훈육 권력과 성의 역사 일권에서 나오는 그런 생체 통제 권력, 혹은 뭐 바이오 파워 육체 뭐 생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권력, 이게 내면적인 거.
근데 이게 통치성이라는 개념부터 오면은 약간 이 환경 개입 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뭐 환경 개입 권력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쟁을 만들고 뭐 시험을 보게 하고 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권력. 그게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외부적인 권력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통치성이라는 거예요. 구베르먼탈리테, 가버먼탈 멘탈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 논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통치성이라고 하는 이 논문은 그냥 뭐 여기 오고해서 한 50페이지 되는데 뭐 이것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일상 18세기, 19세기를 나눕니다. 18세기에는 군주권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뭐 국가론, 법, 제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키아벨리. 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영토, 토지를 잘 관리할까. 뭐 영토권, 주권 이런 거에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18세기 넘어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정치사에서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안티 마키아벨리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기욤 들라 피에르가 쓴 뭐 미르와 폴리틱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저도 이건 안 읽어봤습니다. 정치의 거울 뭐 이제 그런 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19세기 정도인데 그러면 18세기 중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18세기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의 얘기죠. 군주권의 권력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 감옥이 생기고 그때 이제 성적 욕망의 장치가 생기는 건데 이 권력도 그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주로 문제가 되냐면 인구의 문제와 경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게 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범죄자를 뛰어잡는 것보다 이제 이 미셸 푸커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사회 문제. 예를 들면 수도를 어떻게 놓을 건가,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 학교를 어디다 짓고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권력을 그 소위 경찰 권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때의 통치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시민사회를 관리하는 권력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복지국가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국가의 지식이란 말, 국가 중심주의라고 하는 권력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 국가 대표적인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고 그다음 사회 계약론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 통치 모델이 바뀌면서 뭐가 생기냐면 무슨 인구에 관련된 문제, 뭐 소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이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46페이지 지금 이 책의 46페이지에 보면 통치, 인구, 정치, 경제학 이 세 가지가 바로 통치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메커니즘의 중요한 축이 됐다는 겁니다. 약간은 뭐 좀 비슷비슷해요. 그 앞에 그 성역사 일본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무슨 행정 권력이란 말도 쓰고 하는데 나는 이 글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정치와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버클리에서 강연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목적 권력, 그 다음에 무슨 개별화하는 권력 이런 말이 나와요. 패스토럴 파워라는 게 마치 무슨 목사가 양떼 그 양치기가 이 양떼를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소위 권력이 패스토럴 파워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 방침 내가 어떤 행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정치와 이성이라고 하는 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권력에 하는 그 복종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목자와 유대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무슨 그 패스토럴 파워, 그 다음에 자기 진단, 그 다음에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국가 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란 말보다는 어떤 그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권력의 어떤 중요한 통치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 권력 그러면 뭐 사법적 권력, 군주권의 권력, 무슨 리더십 맨날 정책에서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이러한 경찰 권력, 지금 얘기했던 무슨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게 개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무슨 위생을 돌보는 권력,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뭐 양심에 거의 그리지 않고 올바른 행동이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 기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벤몽 딸릴 때 통치성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 이러한 권력의 형태가 적어도 후쿠가 보기에 죽기 직전에 1984년에 죽었으니까 1980년대 전후에 한 79년부터 신자유주의 권력이 생기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후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